사사는 조인트 스타스입니다. 600개 지상 표적을 종류와 형태까지 파악해 전투기와 미사일, 포병부대 타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북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방사포 타격의 제격입니다. 대북 정찰 위성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유사시 북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 구축을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자산입니다. 핵추진 잠수함도 구매와 자체 건조 양 측면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They'll be ordering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equipment, and we've already approved some of those orders.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첨단 정찰 자산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 초계기 포세이돈, 북수뇌부 제거용 센티넬 스텔스 무인 공격기 도입도 거론됩니다. 사드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바다의 사드 SM-3와 수도권 방어에 요긴한 패트리엇 팩3 도입도 검토 대상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이미 넉 대를 운용 중인 피스아이 공중조기 경보기 추가 도입도 거론됩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첨단 무기 구입에 대략 10조 원 정도는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많은 얘기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국회 연설을 전후해선 어김없이 찬반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고 고성과 함께 시위대 간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앞둔 오전 10시쯤 국회 정문 앞에선 방한 찬반 시위대가 서로 엉켜붙으면서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욕설에서 시작된 신경전이 멱살잡이로 이어지자 경찰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시위 참가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반대 시위 참가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향군인회가 중심이 된 환영 집회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맞은편에선 전쟁 반대, 트럼프 방한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에 소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어젯밤 청와대에서 국빈 만찬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일행은 반대 시위대를 피해 광화문 광장 반대편 차로로 500여 미터를 역주행하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롯데 홈쇼핑 측이 낸 후원금의 일부를 빼돌린 혐의인데 검찰 수사는 이제 전 수석의 연루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입니다. 전 수석은 당시 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롯데 홈쇼핑이 협회에 낸 3억 원 가운데 윤모 씨 등이 1억 원 정도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와 거래를 한 것처럼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배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전 수석의 연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후원금 가운데 남은 2억 원의 사용처와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이 협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낸 배경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 수석이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승인과 관련해 롯데 홈쇼핑 측을 압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강영구 전 롯데 홈쇼핑 사장 등으로부터 윤 전 비서관이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전 수석 가족이 롯데 홈쇼핑 측으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받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뿌리치고 검찰로 향합니다. 그런데 출입구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카메라 앞에 섭니다. 그리곤 작심한 듯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상대로 청와대에 전달한 국정원 특수공작 사업비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따져묻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와 함께 대통령의 지시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총장의 이번 지시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 변창훈 서울고검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갈수록 상대방을 향한 발언이 거칠어지고 탈당이나 분당이라는 말도 거리낌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탈당 의사를 밝힌 바른정당 통합파는 오늘 정식으로 탈당계를 냈습니다. 최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집중하자며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친한계와 비한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비한계인 이상돈 의원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했던 안 대표와 측근들을 향해 정치적 판단력이 아마추어다, 닥쳤던 개, 바보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안 대표와 계속 같이 하긴 어렵다며 분당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친한계는 당 대표에게 비수를 꽂고 있다며 더 이상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당을 부수는 일에 몰두하는 분들은 정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오늘 탈당계를 냈고 내일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의원 절반가량이 떠나는 가운데 남은 의원 가운데서도 유승민 의원이 자기 길만 고집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13일 전당대회 이후 추가 탈당 사태로 당이 분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무리 뜻이 좋고 원칙이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정이 떨어지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분이 격화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폭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문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 영접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는 신남방 정책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등이 주목됩니다. 정민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오늘 저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모레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10일부터 이틀 동안 베트남 다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13일과 14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반도 4강에 치중된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는 행보입니다. 아세안, 러시아, 또 EU 이런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다변화해서 보다 균형 있는 외교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메콩국과 인도 등을 잇는 신남방 정책 구상을 내일 한인미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정상 모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만난다는 점에서 북핵 공동대응 방안이 도출될지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기간엔 중국 서열 2위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국으로 건너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황실 궁전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며 극진한 대접을 다했는데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양재추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 외교 관리들과 중국 학생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국빈 방문 플러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2박 3일간 극진한 대접을 예고했습니다. 以及举行欢迎晚宴等这样的活动之外呢，还会特别的安排小范围非正式的活动。 도착 후 곧바로 중국 황실의 궁전인 자금성에서 만남을 가진 미중 정상.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와 독일 함부르크에 이은 세 번째 만남이지만 이번엔 둘만의 시간이 많아 북핵, 무역 등에 걸쳐 보다 솔직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요 의제인 북핵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북핵 연설에서 중국 역할론으로 강하게 압박한 것에 대해 중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禁止的事项和义务，中方都在全面、严格、认真的履行我们的国际义务，这一点没有任何问题。 자금성 곳곳을 둘러보며 시 주석의 환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부근의 미국계 호텔에 머무르며 베이징에서 첫 밤을 보냅니다. 내일은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열렸던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 지도부와 종일 만남을 이어갑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대북 무역업자 70여 명을 밀무역 혐의로 무더기 체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외화벌이 창구 중 하나인 중국 여행사의 평양 여행 상품 판매도 오늘부터 전격 중단됐습니다. 다른에서 김경수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항구도시 다롄 중심가의 한 고층 건물. 이 건물 8층에 북한에서 나오는 석탄을 중국으로 실어 나르는 업체가 간판도 없이 영업 중입니다. 이 업체 대표인 중국 동포 김모 씨는 지난달 밀무역 혐의로 중국 경찰에 체포돼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중 접경 소식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맞아 중국 당국의 밀무역 특별 단속으로 70명이 넘는 대북 무역상이 체포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150명이 넘던 이곳 다롄의 대북 무역상 수는 현재 5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과의 정상적인 거래가 사실상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중국 여행사들의 평양 여행 상품 판매를 오늘부터 전격 중단시켰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 하나가 당분간 또 끊기게 된 겁니다. 咋去不了了呢？现在就是你最好当然是那个早来吧，你要等消息不一定。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 방문 기간만큼은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현지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롄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DMZ 방문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요. 중국발 황사 탓에 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황사에 보다 세심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헬기가 회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즈음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도시 전체가 진한 잿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 탓입니다. 왜 겨울에도 이렇게 황사가 오고 또 이렇게 좀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나. 목도 많이 아프고. 어제 저녁 황사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부터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가을과 겨울에도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발원지인 내몽골 고원의 기후가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발원지가 건조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될 경우 가을과 겨울에도 황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사흘 뒤 천식 환자 수가 평소보다 27%, 입원 환자는 50% 가까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가 단순히 기도에 자극물질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